날이 더워질수록 소화가 안 돼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 소화불량을 쉽게 생각하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들이 있다고 그래요. 한 번씩 살펴볼게요. 자, 계절적인 요인입니다. 속도 안 좋고 입맛도 없고 혈당 관리에 적신호가 될 수도 있다. 아니, 소화 안 되는 거랑 당뇨병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계절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소화불량은 겨울철에 이제 많이 호소하시지만은 여름철에도 이제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적절한 영양 섭취가 어렵고 또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는데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선 그 혈당 관리와 관련해서 당뇨병과 어떤 소화불량과의 연관성을 보게 되면 당뇨병 합병증 중에 하나가 이제 당뇨병성 위마비라고 해서 당뇨병으로 인해서 위장 운동 기능이 떨어져 있으시게 되면은 드셔도 잘 소화가 안 되고 쉽게 배부르고 메스껍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실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이제 당뇨약을 드시면서 치료약을 드시면서 또 식사를 건너뛰시거나 안 드시게 되면 또 오히려 또 혈당이 너무 떨어지는 저혈당이 또 오실 수가 있는데 네. 어르신들은 저혈당이 와도 우리가 빨리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매우 주의가 좀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네. 또 당뇨병 환자분들이 처음 시작하시는 당뇨 드시는 약이나 또 주사제 같은 경우에도 처음 이제 소화불량이나 메스꺼움 같은 것들을 또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새로 시작하신 약이 그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주치의랑 상의하시는 것이 이제 필요하시겠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여름철 소화 불량을 잘 다스려야 하는 이유 네.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이분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견뎌 이렇게 소화 불량이 만성이 만성. 된 분들인데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암의 60%가 바로 위염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래요. 무서운데요. 예,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위암 많은 거는 다 아실 텐데요. 2017년도에 한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위암의 발생률이 1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암이 보통의 경우에서는 위염이랑 연관된 비율이 한 60%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위험은 전체 국민의 한 86%에서 관찰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서는 위험 같은 경우에서는 과식이라든가 흡연이라든가 음주에 의해서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잠깐 생겼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반복적으로 생겼을 때에는 위 표면이 얇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혈관이 보이게 돼요. 네네. 그러면서 이게 점점 얇아지니까 위 기능이 떨어지면서 위축성 위염이 형태가 되고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위 점막이 탈락하면서 장에 있는 점막으로 바뀌는 장상피 화생이라는 네. 이러한 변화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위축성 위염이라든가 장상피 화생이 보통 위암이랑 연관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임의로 소화제만 먹을 게 아니라 제대로 다스릴 필요가 있는 건데요. 보통은 우리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기 보시면 컨디션이 그냥 안 좋은가? 지나면 괜찮겠지. 방치하고 사는데 이게 내 몸이 보내는 SOS 신호일 수도 있다고요, 윤 교수님. 네, 우리 몸이 안 좋을 때 소화불량은 뭐 가장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증상 중 하나죠. 이걸 우리 전조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전신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우리 몸에서 보내는 어떤 경계 경보, SOS 사인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이제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뭐 당뇨가 조절이 안 될 때도 소화불량이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콩팥이나 심장이 안 좋을 때도 그럴 수 있고 이제 암 등과도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이 뭐 복통이나 체중 감소 아니면 뭐 황달 아니면 소변이나 대변 색깔의 변화 같은 이런 증상이 동반된다면 혹시 이게 전신 질환에 의한 전조 증상은 아닌지 꼭 한번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건강의 적신호로 소화불량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네.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밥심으로 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만큼 소화가 잘 돼야 모든 일을 좀 잘하고 기운차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소화불량과 속쓰림의 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 어떻게 해결할지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위장 질환을 비롯해서 속이 좀 안 좋다 하시는 분들 오늘 티벗 이용해서 궁금증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먼저 이 소화불량의 증상별로 원인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내 속이 쓰리고 아파요. 이런 분들은 위 식도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고요, 신 교수님. 그렇죠. 보통 가장 흔한 증상이 속쓰림이라고 보시면 될 네. 것 같은데요. 우리는 위에서 위산이 분비되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산이거든요. 그런데 이 산에 바로 닿으면 이게 녹아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는 점막이라는 특수한 구조가 있어서 위산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막의 손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상처받았을 때 식초 닿으면 굉장히 쓰리가 쓰라려워요. 아파요. 예. 이러한 증상이라고 보시면
드시면 되는데요. 네. 우리가 같은 경우에서 이제 그 위랑 식도랑 비교했었을 때 식도 같은 경우에서는 훨씬 더 이 위산에 취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물 같은 거 넘었을 때는 시큼하다라는 느낌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식도 같은 경우는 더욱더 취약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고요. 우리가 항상 속이 쓰리거나 이랬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위랑 식도를 먼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소화불량의 증상, 그 양상별로 원인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도 가끔 이럴 때가 있는데 식구 더부룩하고 답답해요. 저는 이제 과식할 때 그랬는데 많이 과식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경우에는요. 소화액 부족이나 담낭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요. 담낭. 윤 교수님. 네, 그게 그 담즙이 담낭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이런 담즙은 소화액을 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 젊었을 때는 뭐 돌도 씹어 먹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나이가 드시고 병이 생기시면 이 담즙이나 이런 소화액의 분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위산 쪽은 오히려 많아서 또 문제가 되는데 담즙이나 췌장액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고 병이 생겨서 이제 부족하면서 소화불량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네. 담즙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고기나 이제 탄수화물의 흡수를 이제 도와주게 되고 췌장액도 이제 마찬가지 이제 탄수화물, 이제 지방의 분해 이런 것들을 도와주게 되는데 만약에 특히 이런 것들은 식후에 많이 나타나게 되고 만약 복통이 명치나 명치 오른쪽에 나타난다면 췌장이나 담도, 담낭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정다은 아나운서가 이제 답답한 게 증상이라면 저는 밥만 먹고 나면 그렇게 꾸벅꾸벅 졸아요. 예. 식곤증 아닌가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나면 졸려. 왜 네. 그럴까? 고혈당, 만성 피로를 의심해 볼 수 있다. 김 교수님. 네, 그 식사 후에 그런 피곤함과 졸림 이런 것들은 몇 가지 이유들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요. 네. 또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소화기관으로 이제 많은 혈액들이 몰리게 되고 또 위액이나 췌장액 등 소화액 분비에 또 많은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부위의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서 특히 머리 쪽으로 가는 혈액이 좀 부족해지실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원인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식사 후에 혈당이 너무 올라간다든지 또 반대로 너무 올라간 혈당에 대해서 인슐린이 또 너무 많이 분비되면 또 저혈당이 또 와서 이런 혈당이 너무 급작스러운 상승과 저하 이런 것들이 그러한 증상을 또 유발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혹시 그런 증상이 너무 심하신 경우에는 식사 전후에 혈압을 한번 재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고 네. 또 혈당의 변화도 한번 측정해 보시고요. 또 식사를 하시기 전에 수분을 충분히 드셔서 이제 탈수가 되지 않고 안정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소화불량이라고 저는 얼핏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바로 가스가 차서 트림과 방귀가 나와요. 방귀. 이거 어떤 분들은 소화 잘 되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던데 역류성 식도염이나 기능성 장애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요. 보통 우리가 트림이랑 방귀는 불편은 하지만 건강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네. 트림이랑 방구가 많이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은 이런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음식들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이런 거를 조금 자제하면 이런 게 줄어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원인을 밝혀지지 않은 기능성 질환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간혹 트림할 때 신물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이러면서 시큰거리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약을 적당히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렇군요. 교수님, 저는요, 방귀가 너무 자주 나와요. 젊었을 때는 뽕 이러는데요, 나이가 드니까 뽕뽀로뽕, 뽕뽀로뽕, 뽕뽕, 이거 끊이질 않아서 혹시 이게 제가 대장에 이상이 있나 너무 걱정되거든요. 노래까지도 할 수 있어요, 방귀로. 방귀도 불편을 하시죠. 어디 가서 창피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맞아요. 건강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방귀가 안 나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방귀가 안 나오면 방귀가 가스가 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확장되면서 복부 불쾌감이나 통증이 일어나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그럴 때는 상관이 없는데 반복적으로 그럴 때는 혹시라도 냄새가 너무 역겹다라면서 방구가 잘 안 나온다던가 그럴 때는 혹시 장에 다른 문제가 있는지 의사 선생님 한번 만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동반되는 특징이 중요한데 혈변이 나온다던가 체중 감소가 있다라던가 식욕분진이 있다라던가 배변 습관의 변화가 있다라던가 이런 게 동반 질환이 나타났을 때는 장의 다른 부위에 이상 소견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혹시 교수님 너무 이제 민망하니까 방귀를 자주 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좀
안 좋을 수 있나요? 많이 병이 될 수 참으시나 있나요? 봐요. 네, 방송 중에. 보통은 사람이라는 게 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가스라는 거는 안에 있으면 여러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내보내는 원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암모니아 가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나가야겠죠. 예. 순리대로 순리대로 사세요. 네, 예, 살겠습니다. 억지로 참지 말고. 아무튼 동반 증상도 잘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 변 보기가 힘들어요. 이거 변비잖아요. 근데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그리고 소장과 대장의 이상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근데 과민성으로 여름만 되면은 좀 찬 거 드시면 배가 쌀쌀 맞아요. 아프고 설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던데요. 예. 네, 맞습니다. 이제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장의 운동이 떨어져서 변비가 잘 오시는 분도 있고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로 오히려 더 장 운동이 너무 활발해서 설사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특히 이제 찬 온도에 노출됐을 때 장이 더 예민해져서 배변 활동이 더 활발해지면서 물은변이나 설사를 더 하시는 것이 악화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찬 음식을 드셨을 때 증상이 유발되는 가능성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찬 음식에 들어가는 얼음이나 빙과류가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오염됐다든지 해서 식중독으로 생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드시는 탄수화물이 장에서 충분히 소화되고 분해돼서 흡수가 되지 않으면은 장에서 오히려 수분이 증가해서 물은변이나 설사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